기초생활수급자가 어쨌든 해외로 네. 여행을 가는 건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 티켓을 끊어줬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옛날에 알았던 2015년 12월 12일 오후 6시경 태국 북동부의 차이아품 인구 12,000명이 사는 시골 마을에서 때 아닌 살인사건이 벌어져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일이 더욱 이슈가 된 것은 살해당한 사람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반따느 남카맹 대학교 인근이었어요. 거기 배수로 근처 공터풀밭에 사체가 놓여 있었어요. 범인은 사체를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일부러 보란 듯이 공터 근처 듬성듬성 난 풀밭 위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던 시신. 피해자는 원래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23살의 유 씨였습니다. 피해자 목 주변에 줄이나 끈으로 졸린 흔적과 피해자 왼쪽 옆구리와 복부 중앙 부위에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부 압박에 의한 기관지 연골 골절 및 대동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유 씨는 시신 발견 하루 전인 11일 오후 방콕 돈무안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여행 알선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방콕 시내 카오산 로드를 거쳐 차이아품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 유 씨가 돌연 태국의 시골 마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체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엔 피해자의 여권과 항공권, 택시 영수증, 태국 여행 자료 등이 들어있는 유 씨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심을 등록한 피해자의 휴대폰은 찾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휴가를 쓰고 태국을 방문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유 씨의 카드 내역을 조사해보니까 태국 항공권을 구입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것은 확인됐으나 항공권을 구입한 적은 없는 유 씨. 게다가 공익요원 신분인 유 씨가 왜 휴가까지 내서 태국에 온 것일까? 유 씨 지인이나 친척 중에는 태국에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 씨는 부모와 떨어져 살며 기초수급 생계비를 받을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태국에 놀러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유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문투성인 가운데 경찰은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행 오는 관광객들은 보통 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데 피해자 유 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본인 사망 등 보험금이 나올 경우에 수령인이 유가족도 아니고 그 왕 씨라는 혈연 관계가 없는 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 씨가 사망하는 경우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람은 제3자인 왕 씨라는 23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은 총 3억 원. 그 돈을 받게 될 왕 씨는 대체 누구일까? 왕이랑 죽은 유 씨랑 연인 관계였어요. 사이가 꽤 깊었죠? 둘이 동거됐던 걸로 기억해요. 깊은 관계 안에 연인의 이름으로 보험을 든 것일까?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유 씨와 전 여자친구 앙 씨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무려 5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피해자가 타고 간 태국 왕복 항공권을 왕 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태국의 작은 도시 차이아품에서 벌어진 한국인 살인사건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23살의 유 씨고요. 가족과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시신이 특이했던 부분이 목을 조른 흔적하고 또 옆구리에 칼로 흉기로 찔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떤 걸까요? 경부 압박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설골 뭐 이런 데가 부서졌는데 굉장히 큰 힘으로 이렇게 젖혀질 정도일 거예요. 앞이 아닐 거예요. 뒤일 거예요. 그러면 혼자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뭐 이 몸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정도. 그리고 대동맥 파열이란 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로 죽은 게 아니에요. 목이 이렇게 졸려서 부러져서 이제 약간 이렇게 해갖고 죽었고 많이. 네. 대동맥 파열. 그거 대동맥은 여기서 옆구리하고 복부 중앙에 이쪽으로 찔러지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동작이 칼로 할면 계속 칼로 하든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목을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하고 하나는 찌르고
교사를 하려고 하면은 두 손이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놈. 또 한 놈은 칼로. 아니, 셋이일 수도 있죠. 근데 셋은 뭐, 근데 보다 기본 둘이라고 보고. 둘 이상. 그러면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결박 필요 없다. 그냥 죽이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딱 한 다음에, 야, 딱 한 다음에 딱딱. 예, 다른 어떤, 이유가 없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23세 이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뭐 돈 협상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왜 범죄의 대상이 됐냐? 그것도 여기에 태국에서 놀러 간 것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이 휴가를 내는 것도 휴가 자체도 문제지만은 정식으로는 신고를 해야 돼요. 본인 이름으로 나가려고 할 그렇죠. 때는. 복무요원으로. 네. 근데 약간 그 2015년이면 그 틈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죽여놓고도 별로 뭐 유기하는 게 흔적이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죽인 것도 말하자면 우연한 시비. 예를 들면 태국 깡패라든가 아니면 조폭이 야 시비 다다닥 뭐 맞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뒤로 해서 찔러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를 계획했다. 살해를 계획하고 네. 얘는 돈이 없어. 피해자는. 네. 돈도 없고 여기 딱히 올 이유가 없었어. 범행의 동기가 전혀 떠오르지 않고 네. 여행의 동기도 떠오르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휴대폰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휴대폰이 비싼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유심을 등록한 거야. 그럼 그걸 훔치려고 그걸 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더더구나 문제는 자기가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샀다. 가방은 어쨌든 이게 신분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신분이 드러나는 것과 안 드러나게 유기하는 거 다른데 이거하고 지금 여행자 보험은 사실은 신분을 알아야 이 사람이 사망한 걸 확인하고 그래야 그렇죠.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권도 있고 네, 다 그러니까 옆에 그냥 어쨌든 옆에 다 있었던 있었어요. 시체도 부분이기 훼손이 때문에. 안 됐고. 네. 특히 이제 이 티켓이 기초수급 물론 뭐 티켓 모으면 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쨌든 해외로 네. 여행을 가는 건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사실은. 그 티켓을 전 여친이 끊어줬는데 헤어진 지가 5년 된 사람이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옛날에 알았던.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왕복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왕복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에 들어갔다 며칠에 오든 그렇죠. 그 안에서의 어떤 예. 계획이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 행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딱히 뭐 계획이 없는데 근데 왕복권이에요. 네. 왕복권을 왜 사냐? 그 여행자 보험 때문에 그래요. 왕복권을 안 사면 여행자 보험에 있어서 편도를 사면 사실 들어가서 뭐 미립국이나 뭐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찜찜한 상황에서 많이 찜찜하죠 이거는. 네, 한국 경찰과 태국 현지 경찰이 바로 공조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전 여친 왕 씨에게 유 씨의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의외로 왕 씨의 반응은 너무 무덤덤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태국으로 출국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준 것뿐이에요. 며칠 후에 영기가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길래 그러냐고 했어요. 7년 전에 헤어진 남친 사망 소식에 울어야 했나요? 비행기표도 끊어줄 만큼 유 씨를 챙겼던 전 여친 왕 씨. 하지만 전 남친의 부고 소식엔 왜 그리 담담했을까? 그렇다면 가깝지도 않은 전 남친 유 씨는 왜 보험 수령인을 헤어진 왕 씨로 해놓은 것일까? 경찰은 태국 경찰에게 받은 현지 공항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사망한 유 씨의 통신 내역도 분석하던 도중 피해자가 전 여친 왕 씨에게 사건 일주일 전인 12월 5일 밤 9시 34분경에 보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일을 하지 않기로 했고 말 나온 김에 태국 여행을 가려고 해.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들려 하는데 보호자 같은 것 좀 해줘. 유 씨는 전적으로 전 여친에게 매달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미 11월 30일 오후 7시 17분경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했는데 너무 무섭고 목 조르는 건 너무 아파. 나 지금 죽을 거야. 술 먹었어? 죽고 싶으면 내 앞으로 보험이나 들고 죽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내용과 실제 보험 수령금을 받게 될 왕 씨의 상황. 경찰은 이 점을 두고 왕 씨를 의심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문자 내용은 모두 장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해서 대답하다 보니 장난으로 한 말이었고요. 보험은 자기가 먼저 들어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해 수사를 하며 왕 씨에게 공익요원인 유 씨가 왜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냈는지 추궁했습니다. 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사지 업소 사장님을 소개해줬고 면접을 봤었어요. 전 여친이 진술한 마사지 업소 사장은 권 씨. 그는 서울 송파구에서만 유흥주점 3곳과 마사지 업소 2곳 등을 운영하는 35살의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권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던 도중 권 씨가 유 씨에게 태국 여행을 권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권 씨는 피해자에게 태국 여행을 권하며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데리고 오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일이 불법적이고 해외에 나가야 되니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피해자가 태국에서 사망한 것과 자신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권 씨의 말대로 유 씨가 사망한 것은 태국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에 불과할까. 그런데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왕 씨와 권 씨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이 파악됐습니다. 왕 씨는 2012년 4월경 유흥주점 제2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도중 권 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경부터 권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었습니다. 마사지숍 사장과 왕 씨는 연인 관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기묘한 것은 왕 씨가 권 씨의 유흥주점 제2에서 일하게 된 것은 사망한 유 씨가 그곳에서 일하라고 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왕 씨가 이제 제일 의심받았던 이유는 어쨌든 여행자 보험이 수익자. 본인 이름이 아니라 가족도 아니고 5년 전에 헤어진 전 여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죠. 전화를 받고도 좀 무덤덤했다라는 반응 때문에 경찰이 더욱 촉각을 세웠습니다. 왕 씨가 뭔가를 계획했으면 그냥 뭐 연기라도 했을 텐데, 네. 뭐 가짜로 울기라도 했을 텐데,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근데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네. 아니 뭐 7년 전에. 근데 웃긴 거는 네. 유 씨 나이가 23이에요. 네. 10대 때부터 동거를 했던 16살. 네. 그러니까 5년인지 7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6이든 18이든 이 둘은 어떻게 만났냐? 학교 밖 청소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냥 이 유 씨도 집안 사정이 그러니까 그냥 바깥을 배회하는 네. 어떤 사람. 그래서 유 씨와 왕 씨가 같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만났고, 그래서 그거를 연인이라고 하기엔 좀 뭐할 수도 있다. 문자 내용을 보면은 유 씨가 먼저 왕 씨에게 뭐 태국 갈 건데 보호자 같은 걸 해줘. 그리고 그 밑에도 약간 좀 일명 좀 징징대는 예, 정서적으로 좀 의존하는 내용에 좀 보내고, 그래서 뭐 본인 얘기는 그럴 거면 나 여행자 보험이나 해라, 장난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본인 얘기하거든요. 왕 씨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죠. 10대 후반에 힘들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 이런 자살 같은 얘기를 많이 했을 수 있죠. 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이제 처음에 12월 5일 날 문자가 마사지 업소 않기로 했어. 말 나온 김에 태국 여행.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보호자. 여행자 보험을 왜 들어야 되냐? 아니 여행 가면 여행 가지. 네. 그죠? 그리고 필수가 아닌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요. 법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하는데, 여행 가는데 어떻게 놀러 가거나 거기서 뭐 할지 얘기를 하지, 여행자 보험을 들고 너한테 나한테, 이건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얘네 둘은 사실 이전에 이런 여행자 보험의 보험 사기란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둘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진짜 작정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여행자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네가 보호자를 해줘라고 하는데, 아니 여행자 보험을 들면 자동적으로 부모가 보호자가 돼요. 네. 수익자가 되니까.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보호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뒤에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죽을까 그래 죽을래? 죽으면은 뭐 보험은 나한테 들어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랑 맥락이 연결이 되죠. 지금 이제 권 씨라는 제3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 같은 35살에
지금 이제 처음 보도에 따르면 신문 보도에 따르면 10곳에 없었는데 뭐 재판 판결 문상은 5곳 정도로 일단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좀 많은 업소를 그리고 이게 불법 업소 같아요. 유흥주점, 마사지 업소. 말하자면 건 얘는 보도방이 보도방. 네. 아가씨들 공급해주는 마사지 업소에서 아가씨들 외국인 아가씨들 공급해주고 성매매도 하는 네. 그런 인간이죠. 근데 이 마사지가 태국 마사지이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피해자가 죽은 곳이 태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태국 아가씨 관련된 들여오는 이야기가 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태국 아가씨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정식 비자 받고 온 건 아닐 테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네. 이 이런 남자애가 네.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귀었다고 여자친구라고 하고 일종의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신원보증 같은. 그렇죠. 신혼보동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자기가 여행 거기 태국 여행을 갔는데 네. 거기에서 현지에서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갖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초대 비슷한 걸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뭐 관광 비자든 뭐든 당연히 줄 수밖에 없잖아.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돈도 없는 친구가 태국에 굳이 가야만 했던. 사실 뭐 이렇게 이걸 해주면 돈을 또 줄 거라는 기대감이 그렇죠. 있었을 수. 권이 주겠죠. 이게 지금 자기의 여자친구를 이 업소에서 일하라고 시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10대 후반 때 만난 집 나간 네. 가출 패매 애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서 일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연인 관계는 아닌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 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관계 있든 없든 네. 뭐 그냥 정서적으로 네. 근데 이제 권과 왕은 나이 차이가 그러면 열 몇 살 차이 열 몇 살 나잖아요. 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데리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네. 이 저기 거기 포주 보도방 포주니까 이것도 연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형태의 그 삼촌이죠. 보도방 삼촌이죠. 근데 법적인 관계를 쓰려고 할 때 제일 쉬운 게 야 너 왜 있어? 저 사장님이랑 사귀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좀 뭔가 이제 앞뒤가 하나씩 안 맞기 시작하는데요. 네. 태국 여행 떠나기 전에 유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좀 의문입니다. 차근차근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의 핸드폰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 씨는 애초에 자신의 핸드폰을 태국에 가져가지 않았고 한국에서 중고폰을 구매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 핸드폰에 현지에서 구입한 유심칩을 끼워도 되는데 피해자는 굳이 중고폰을 갖고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중고폰을 구입했고 사라진 피해자의 중고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태국에 가면 태국 현지 가이드랑 바로 통화하라고 제가 중고 핸드폰을 사줬어요. 여기 한국폰도 제가 갖고 있었고요. 여기서 사간 중고폰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경찰은 유 씨의 한국폰과 유 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던 도중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12월 5일 피해자와 전 여친 왕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보험가입을 시켜달라는 문자가 여자친구 휴대폰에선 남아있었는데 피해자의 한국폰에는 그런 문자 내역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삭제를 한 것일까? 누군가 꾸민 짓일까? 그 문자 내역은 이랬습니다. 내가 뭐 받는 게 있어서 혹시라도 그거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런데 해외 나갈 때 여행자 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받는 거라 문제될지도 모르니까 네 앞으로 계약자 해줘. 보호자 같은 거. 기초수급자? 응. 그럼 달달이 돈 내는 것도 내가 내? 아니 한 번 가입하는 건데 내가 내는데 혹시라도 해외여행 간다고 안 주면 여행 중 다쳐도 돈 많이 나오고. 몰라 네 맘대로 해. 당시 문자를 보낸 핸드폰 발신지는 피해자 유 씨의 주거지인 동대문 근처. 그런데 확인해보니 문자가 보내진 그 시간 피해자가 실제로 있었던 곳은 권 씨 소유의 송파구 태국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당시 가게의 직원 한 명이 그 시간 유 씨를 마사지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마사지 해주라고 해서 그 손님을 마사지 해줬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피해자 유 씨는 송파구에서 동대문구까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했던 것일까? 다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추가될 무렵 태국 공항의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의문의 남성 2명과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남성 C씨는 강도 전과자인데 권 씨 외삼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남성 D씨는 2011년부터 권 씨와 함께 제2주점에서 일을 했고 2015년 11월경부터 태국에 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에서 구입한 중고폰에 태국에서 구입한 유심칩을 넣어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이 유심칩의 명의자가 D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C와 D가 공항에서 내린 피해자를 바로 차에 태워 사라졌고 피해자가 사망한 며칠 후에 C와 D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권 씨의 외삼촌을 조사하니까 입국할 때 태국 여성과 입국했더라고요. 여자친구라고 하고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태국 여성이 권 씨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C와 D 모두 권 씨와 짜고 태국에서 여자들을 모집해 한국에 불법 취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 씨도 그런 일을 제안받고 태국에 출장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만 태국에서 살해를 당한 것일까? 다시 한번 의문점에 수사가 가로막힐 때쯤 경찰은 권 씨의 경제적인 사정을 파악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됐습니다. 당시 권 씨가 성매매 단속으로 업소 운영도 어려워져서 건물 임차료도 연체 중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앙 씨 아버지에게도 돈을 빌렸고 카드사로부터 각각 800만 원과 7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네, 문자 전송 내용을 보면은 받은 폰엔 있어요. 네네. 뭐 여행자 보낸 보험 폰은 없어요. 네, 여행자 관련 보험된 내용이에요. 뭐 기초 수급 이야기도 나오고 뭐 돌 뭐 사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지금 이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도 아마 접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러고 있는 그 시간에 폰만 지금 송파구가 아닌 동대문구로 가 있어서 거기서 그 시간에 여자친구랑 주고받은, 그러니까 인간과 폰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렇죠. 그거죠.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유 씨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예. 동대문구에 가서 보낸 거다. 그게 왕 씨와 관련된 누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 씨가 태국 공항에서 C와 D라는 남자 둘과 만났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권씨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제 이런 셋이 같이 보낼 수 있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야 태국 아가씨들을 모집해 와. 그래서 갈 수가 있고, 뭐 한 명은 이제 외삼촌이라는 인물이고 한 명은 또 이게 20대 아마 22살인가로 아마 알고 있는데 젊은 친구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사라지고 살아야 당했고 두 명은 어쨌든 돌아온 거죠. 돌아왔습니다. 예. 그 말 그대로 업소 아가씨 할 사람을 여자친구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얘들 인적 구성이 좀 묘하죠. 아예 나이가 많은 권과 권의 외삼촌이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20대 초반이에요. 네. 이 D 어린 친구의 명의로 지금 이 사망한 유 씨의 핸드폰 유심칩이 구입이 돼가지고 중고폰에 넣어졌는데 이 폰은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이 중고폰이 왜 발견이 안 됐을지, 일단은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유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중고폰은 의미가 없죠. 중고폰 산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중고폰을 만일 강도라고 한다면은 이 중고폰만 가져갈 이유는 더더욱 그렇죠. 없고. 중고폰은 뭐 별거 아니니까. 사실 중고폰이 사라져야 될 이유는 중고폰에 들어있는 유심칩의 명의자가 D라는 게 발견이 되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랬을까. 아예 유 씨가 나갈 때 사실은 강제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예 핸드폰을 가지지 않고. 이 핸드폰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이 유 씨하고 모르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일종의 네. 권이, 야, 너 나한테 뭐 빚진 거 있지, 아니면 너 뭐 할 거 있지, 아니면 이렇게 했지, 그럼 너 나갔다 와. 강제로. 네. 너 도망갈지 모르니까 핸드폰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둘이 데리고 나가고 그 일 해주면 내가 빚을 까줄게 라고 해서 강제로 나갔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나간 거죠. 그리고 두 명은 들어왔고. 네. 그래서 사실은 유 씨가 핸드폰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제 권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사업체도 많고 그런 내가 무슨 뭐 돈 때문에 그러냐. 알고 보니까 지금 뭐 임차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 그렇죠. 심지어 그 아까 데리고 있는 왕 씨도 그 아버지한테도 돈 빌리고 지금 카드 돌려가지고 카드깡 돌려막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동기 부분은 명확하죠. 네. 계획은 권이 했다. 그리고 중간 실행은 왕이 했다.
예전에 알았던 애를 일종의 얘 어떻게 얘 이렇게 해줘라고 했겠고 그 과정에서 네 명의로 여행 보험 이렇게 해서 그 해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놈이 이 권이란 놈이 이런 식의 여행자 보험 사기가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은혜 같은 예,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도 노숙이거나 아니면 저 집 밖에 나온 애들을 갓 나온 20대 초반의 애들 요렇게 이용해 먹었을 수도 있다. 뭐 팔아먹든 뭐 하든 이렇게 이게 처음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사건, 이제 범인들의 범행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에게 받은 현지 공항 폐쇄 회로 영상, 태국 공항 렌트카 업체 GPS 기록 등을 분석했고 C와 D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국내로 들어와 도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권 씨와 왕 씨, 그리고 C와 D 4명을 서울 일대에서 모두 검거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권 씨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왕 씨와 공모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집중 추궁했지만 권 씨는 일부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금전을 노린 건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전에 그 유과 동거관계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죽인 것뿐입니다. 현장에서 외삼촌하고 데리고 있던 X가 죽인 거예요. 그러나 조카가 살해하라고 했어요. 보험금은 나누자고 했고요. 그래서 태국에 오자마자 차에 타라고 한 후에 차이아품 인근에 도착할 때쯤 제가 뒷좌석에서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조르고 X가 과도로 유씨의 옆구리와 배 등을 찔렀습니다. 계획적으로 금전을 노렸다는 진술, 수익자 변경 역시 전 여친 왕씨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왕씨는 2015년 12월 9일 유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자 보험에 들었고 보험 계약 과정에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전화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 체결일 다음 날인 12월 9일 보험 담당자에게 유씨의 태국 여행이 길어질 수 있으니 보험 기간을 당초 4일에서 3개월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씨는 왜 4일이 아닌 3개월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태국에서 돌아온 C와 D는 입국한 직후 왕씨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왕씨가 우리들에게 피해자를 확실하게 죽였냐? 여기는 완벽하게 해놨다. 증거 같은 것은 남겨놓았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창으로 함께 갔는데요. 가는 차량 안에서인가? 아님 평창에서인가? 권 사장님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해 대책 등을 논의했어요. 우리랑 사장님이 살인을 실행한 것에 대해 왕씨가 책망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왕씨는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 권씨와 함께 들렀던 장소에 그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혔을 가능성을 염려해 이를 확인하자고 제안했고 매장에 찾아가 CCTV의 위치, 촬영 각도 등을 확인하는 등 모든 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유씨가 송파구에서 마사지를 받을 때 동대문구에서 유씨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던 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유혁이 마사지를 받는 동안 제가 핸드폰 충전해준다면서 여혁이 폰을 갖고 동대문구로 가서 문자를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던 권씨는 왕씨가 유씨로부터 죽고 싶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사건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왕씨는 모든 것은 권씨가 계획한 일이고 자신은 하란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를 받던 권씨와 왕씨는 2016년 3월 20일 과자 봉지에 메모를 넣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험은 꼭 유혁이 가입 신청 부탁한 걸로 보험금이 아닌 치장 관계적으로 그 X인가 말하는 내가 유혁 핸드폰으로 보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증명도 할 수 없어. 걱정 마. 일단 대사관에서 전화 온 후에 팔당 가는 길에 외삼촌하고 X이가 한 것임을 너에게 알려주었음. 그리고 꼭 잊지 마. 죽은 후에 알았다. 보험금 노리지 않았으나 어찌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유혁이 부탁했다. 찾을 생각도 없었다. 사랑해. 오빠가 날 10년에서 15년 살게 할지 그냥 나오게 할지는 오빠한테 달린 문제야. 앞으로 검찰에 가서도 나는 몰랐다고 할 거야. 오빠가 오늘 진술한 이유, 내가 같이 계획했다는 말을 할 이유도 모친 걱정 때문이라고 얘기해. 그게 날 살릴 수 있는 방법이야. 어떤 증거들로 인해서 나를 엮게 되었는지 나한테 얘기해주고 이것만 기억해. 내가 같이 계획했다면 10년 이상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면 무죄야.
오빠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할 거면 나한테 커피 좀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지 보내래. 보험에서 술자를 변경한 거는 왕 씨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바꿔주나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뭐 당시에 2015년이어서 뭐 그냥 아무런 경각심이 없었던 담당자가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2015년에 아시다시피 보험 사기 법이 만들어졌어요. 2015년에. 네. 이게 그럼 2015년 12월인데 이 보험사 관련된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보험 수익자를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화로 유선으로 바꿔준다는 게 말이 다 되나요? 네. 문제는 3개월로 보험 기간을 변경해 달라고 했을까?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로 늘리면은 사실 돈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보험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태국에 나가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다른 일을 시킨 이후에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추가로 돈을 왕 씨가 보험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러니까요. 추가 비용을. 그리고 이제 검사는 이거 늘린 이유가 혹시나 시신 발견이 4일 내에 안 되면 이게 안 되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신원이 근데 혹시 모르니까. 4일은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보험 체결해서 보험 기간이 실효됐다는 거죠? 네. 근데 실효됐어도 죽은 거는 그때인데. 사망 시점 기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몰랐을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냥 발견이 늦게 될까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돈을 더 쓰게, 뭐 돈이 사실 얼마 안 되니까. 네, 여행자 보험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 씨가 이제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느냐가 이 재판의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C와 D가 죽인 거는 자기들이 이제 자백을 했어요. 네. 목 조르고 이거를 찌른 거는 D가 찌르고 자기가 목을 졸랐다. 이건 얘기했고 권이 계획했다. 네. 그럼 왕은 언제부터 개입했냐? 이게 문제죠. 형량의 문제죠.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뭐 CCTV 혹시 찍혔으면 모르니까 뭐 들어가서 뭐 확인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불안함의 건지 아니면 좀 주도성을 보여주는 건지 어떤 건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여자친구라고 하는 왕이라고 있는 애가 단지 수동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권과 능동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권이 어떻게 알겠어요? 왕한테 유가 피해자가 그런 걸 보냈다고 하는 게 지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누가 자살하겠다고 했다. 그걸 위조할 고주할 이 자기 사장한테 아니 자기 뭐 애인이든 뭐든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권이 이런저런 걸 궁리하고 있을 때 내가 아는 애가 있는데 이 애는 어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소스 제공. 그걸 소스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했을 수 있다는 거지. 일명 안에서 그 통모라고 하는 모의를 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왕 씨의 내용을 보면은 오빠한테 달렸다. 약간 좀 주도권이 본인한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왕은 내 형량은 네 입에 달렸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입에 달렸으면 사실은 이제 자기가 죄가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증언을 한다든지. 근데 뒤로 이렇게 돌려서 네 입에 달렸다라고 약간 뒤로 돌려서 한번 한 거면은 사실 주도성이나 파워가 이 둘 사이 관계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느낌이어서. 그리고 암호도 왕이 정해줘요. 그렇게 하면 커피. 네. 커피 아니면 내 이렇게 할게. 네. 그걸 권이 얘기하면 모르지만 왕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왕이 더 적극적으로 계획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추단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해외 여행자 보험 저희 이제 과거 이은혜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굳이 이제 보험을 해외로 돌려가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 조사죠. 네. 바깥에서의 보험 조사죠.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는 보험 사기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보험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래도 보험사 내부에서도 그렇게 조사하거나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어요. 네. 교차 검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행자 보험은 어차피 여행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귀찮죠. 보험사가 사실 여행지까지 가서 그걸 확인해야 되거나 그리고 또 현지 경찰하고도 뭐 해야 되고. 근데 네. 현지 경찰 애들이 제대로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 빈틈을 노렸었어요. 옛날에 그런 빈틈이 많았거든요. 자, 1심에서 권 씨와 왕 씨는 무기징역, C 외삼촌 C 씨는 25년, D 씨는 23년형이 나왔고 2심이 진행이 됐는데요. 2심 판결문 내용에서는 당심에서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재산을 증여하기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주도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가족들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권 씨가 무기징역에서 22년형으로 줄었고요. 왕 씨는 무기징역에서 16년형으로 줄었고 D 씨는 22년형에서 15년형으로 줄어서 선고가 됐고 대부분 이게 다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기초수급의 그 어머니가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죠, 뭐 사실은. 네. 이 저 자기 자식을. 근데 뭐 이해는 해요. 뭐 일부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놈들이 돈을 줬을까 이 말이에요. 실제로 외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불이 바뀌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800 주고 제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나중에 2,000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합의서 써주세요.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 기초수급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팔을 비틀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게 그 감형 요소인가 봐요. 사회적 관계가 있다라는 게. 피고인이 가족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아니 그런 놈이 살인을 해? 그것도 보험 살인을 해? 이 앞서서의 범죄와 본인 가족에게 애착 보내는 게 어떤 논리 관계의 연결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은혜 사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똑같았어요. 이은혜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되게 애착이 있어요. 유영철도 자기 아들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죠. 이 판사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출소했을 때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그 가족이 이 범인을 만든 환경이라고 하면 어떨 거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가족 환경이 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애착을 보인 거예요. 이게 애착이라는 것이 사실은 긍정적 애착과 부정적 애착이 있는 거를 판사들은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는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고아 아동들이 청년으로 성장한 경우 그런 환경이 없는 친구들은 아예 가산 요소가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차라리 요소인데요. 나쁜 부모가 있으면 차라리 그런 나쁜 부모하고는 떨어져 있는 게 이 얘의 교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쁜 부모가 있으면은 감형이 된다는 게 논리적 모순인데 이 판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왕 씨가 이게 지금 23살이에요. 들어갔을 때 풀로 살고 나와도 지금 39세.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오면은 30대 중반. 그렇죠. 보통 그렇게 나오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둘이 뭐 어떤 관계였는지 모릅니다. 왕 씨와 유 씨. 근데 이게 뭐라 됐든 같이 힘든 시절 밖에서 10대부터 살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유대가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3억을 받기 위해서 타국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가족들도 어떤 심정으로 합의를 해주고 선처를 호소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사망한 아들이라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안타깝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